자녀를 둔 스타들이 행하고 있는 7가지 특별한 교육법. 시민분들이 가장 따라하고 싶은 혹은 받고 싶은 교육법은 무엇인지 저희 궁금타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이 찾아오면 방학 특수 교육으로 인해 더욱 뜨거워지는 대한민국의 교육열.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을 주목한다고 할 정도로 한국의 교육은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을 만큼.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궁금타. 전문가와 500명의 시민들이 함께 뽑아본 따라하고 싶을 정도로 완벽한 자녀 교육관을 가진 스타 학부모.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총 500명의 시민들 중 21명의 시민들이 선택한 스타 교육법은? 어떤 거 택하셨죠? 사교육 포기형이요. 사교육, 학교는 보내되 이제 사교육은 예. 따로 안 시킨다. 예. 가정교육의 신, 학부모 스타의 교육법 7위, 사교육 포기형. 집에서 충분히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이쁜 따님도 그렇게 키우셨어요? 예. 투표에 참여한 모녀처럼 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스타는? 저도 일단 싱글맘인데 우현경 씨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를 혼자 키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정말 유일한 가족이자 유일한 친구였어요.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면 오현경은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할까? 우리 애가 공부에는 그렇게 재능이 없는 것 같다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교육들은 좀 끊고 애가 뭐 공연 보는 걸 좋아하면 공연 티켓들 많이 구해서 친구들이랑 볼 수 있게끔 해주고 좋아하는 걸 통해서 얘가 적성을 발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막 영어 드라마 좋아하고 영어 만화 좋아하다 보니까 영어가 늘더라. 그래서 확실히 자기 좋아하는 걸 시켰을 때 좀 성과도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육을 시킨다는 오현경. 혹시 이 교육법에 문제는 없나요? 아이의 어떤 능력이나 관심사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 거는 나쁘지 않지만 지나치게 몰고 가는 거는. 오현경 씨, 무조건적인 존중은 아이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계속 좋은 엄마의 모습 보여주세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유준상 씨는 넝쿨당으로 국민 남편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집에서는 그렇게 막 다정다감하고 자상한 아빠만이 아니라 국민 남편 유준상이 다정다감한 아빠가 아니다? 도대체 어떤 아빠길래? 받고 싶은 교육법 뭐라고 택하셨죠? 군기형이요. 군기형이요? 군기형? 군기형? 당연하죠. 가정교육의 신, 학부모 스타의 교육법 6위 군기형. 근데 실제로 집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아빠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들 둘을 키우고 계시는데 아들한테는 정말 군대에서 군기 잡듯이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들들을 군대에 꼭 보낼 생각이다. 그래야 진짜 남자가 되기 때문에. 군기를 좀 잡으면 애들이야 해도 될 거 안 해도 될 거 이거 좀 따라오는 것 같아서. 애들이 말을 잘 듣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제 안 들으면 이제 야단을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규칙 규범이 비교적 수능적이기 때문에 집단 생활 적응을 좀 이렇게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예의 바르지 않는. 그리고 아이들이 이 주나미를 통해서 예의 범절을 배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군기형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는 정말 예의가 바를까? 예의 범절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군대에서는 예의 범절이 있죠. 있죠. 나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테두리를 바로 벗어나면 고삐 풀리죠. 예. 고삐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가 이중적인 성향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지시를 하거나 예를 들어 상당히 보수적인 행동들을 하거나 조금 더 유대를 가질 수 있는 내용적인 부분들로 좀 부드럽게 순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는 군인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 본인은 어떻게 잘하셨어요? 군기형이요. 그래요? 좋았어요, 근데? 네, 남자친구 존재를 부모님이 아세요? 알아요. 그래, 놀러 가는 거 이런 거 다 얘기해요? 아, 네. 멀리 가지만. 근데 멀리 안 갔어요? 멀리 갔죠? 멀리 가는 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군기형의 단점입니다. 군기형의 단점이요. 멀리 가서 얘기 못하는. 유준상 씨, 지나친 군기는 거짓말로 모면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조금만 부드럽게 다가가 주세요. 그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제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고급이니까. 그냥 고급이니까 부모님한테 미안하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정말 많이 들어요, 진짜. 가정교육의 신, 학부모 스타의 교육법 5위
최근에 되게 화제가 됐던 게 그 장동건 고소영 씨 부부가 강남에서 되게 유명한 영어 유치원의 아들을 등교시키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화제가 됐는데 너무 멋있는 고소영 씨도 다른 강남 엄마들이랑 마찬가지로 머리 질끈 묶고 아이 이렇게 한 손에 딱 안고 아침에 등교시키시더라고요. 차 딱 몰고 오셔서. 그래서 아무리 여배우여도 교육 앞에서 장사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김희선 씨 같은 경우에 유치원 모임에서 엄마 반장도 하셨대요. 애들 교육하는 데서 적극적으로 막 좋다는 학원, 좋다는 유치원 같은 거 있으면 먼저 보내고 자기도 강남 엄마들이 하는 건 웬만한 거 연하한테 해주려고 한다. 이처럼 많은 스타들이 강남에 위치한 영어 유치원에서 조기 교육을 시킨다는데 영어 유치원 비용만 해도 월 120, 130만 원씩에 이걸 3년을 보내요. 이게 5세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5세부터요? 5, 6, 7세. 그렇죠. 헐, 영어 유치원 한 달 수업료는 약 130만 원. 즉 영어 유치원 입학부터 졸업까지 수업료는 4,680만 원. 그렇다면 강남 학부모들이 유아기부터 고3 때까지 영어 교육에만 투자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까? 영어 교육비만 거기다 이제 캠프도 한 번씩 보내고 단기 유학 이런 거 좀 보내고 하는 얘가 많으니까 그런 걸로 쫙 봤을 때 2억 가까이 나오고 2억 가까이 나오고 2억이요? 2억. 2억 영어 한 과목이에요? 예. 사실 많은 돈들을 투입을 했었을 때는 보상 심리가 그만큼 더 큽니다. 더 아이를 더 압박할 수가 있고 아이의 성향을 무시한 채 좋은 정말 질 높은 브랜드 강사를 써가면서 하겠죠. 그럼 아이는 점점 자기의 자존감이라든지 자기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잘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정말 고가 사교육을 하면서 아이가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게 1번이에요. 행복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이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고급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은? 그 레슨비 이렇게 받을 때마다 부모님한테 정말 죄송하고 좀 아빠 눈치 보이고 그런 거 같아요. 어린 학생들도 눈치가 보여요?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학생 힘내요. 꿈 이뤄서 부모님께 기쁨 드리면 되지 뭐. 고급 사교육 받았으니까 고급 노후를 보장해드리면 되지 학생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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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급 사교육 화이팅! 너무 중 뜨지 마. 뽑았을 때 뽑아먹는 거야. 에라이, 그러면 그렇지. 저는 그것 때문에 적성을 찾은 게 아니라 일찍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갔기 때문에 음악을 포기했고요. 독쌤 학원을 엄마가 보내주셔서 수학을 포기했습니다. 7살 때. 태권도 학원을 일찍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운동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학원 가서 할 게 없으니까 이걸 털다 보니까 방송을 하고 있네요. 그래도 재능을 발견하셔서 참.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예. 찾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강요받으면서 커서요. 좀 자유롭게. 해보시니까 어떤 교육법이 가장 좋던가요? 방목형이요. 가정 교육의 신, 학부모 스타일 교육법 4위 방목형. 김희애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아내의 자격이라는 청담동의 그 교육 현실을 제대로 보여준 드라마에 출연을 하셨잖아요. 아내 자격으로 뵙게 됐습니다. 드라마 아내의 자격을 통해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이사를 마다하지 않았던 정통 강남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김희애. 하지만 그녀의 실제 교육과는 될 놈은 된다. 사실은 주부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무래도 남편분도 약간 유명하시고 공식적으로는 방목형으로 키운다, 될 놈은 알아서 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애가 만약에 될 놈이면 청담동에 있어도 되고 변두리에 있어도 된다. 아이들을 그렇게 막 압박하는 교육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로 아이들이 배우고 싶다면 가르치지만 먼저 나서지는 않는다는 것이 김희애의 방침. 이게 진짜 자연 방목이구나. 방목형 교육을 하는 스타는 또 있다.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해요. 반발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공부하지 말라고 딱 얘기하면 하고 싶어진다? 왜 그런 거야 아빠? 나 공부하겠다는 거야. 자녀 교육도 약간 유머러스하게 푸시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아니야 나 공부할 거야 이렇게 반발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경규 씨 같은 경우도 네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거다. 그렇게 애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따님도 방목형으로 앞으로 키우실 생각이세요? 예. 첫째 딸도 지금 그렇게 키우고 있고요. 그러세요? 근데 어떤 효과가 있던가요? 방목형을 키우니까? 활달하고 좋아요. 친구들도 잘 사귀고.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압박을 안 주셨어요, 엄마가? 네. 근데 좋던가요? 네, 공부 잘했어요. 단점은 없을까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 큰일 나겠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죠. 그렇군요. 저희 부모님이 좀 방목형으로 키우셔가지고 예.
저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왜요? 좋잖아요. 딱 봐도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애를 잘 만나야 돼. 아이에 따라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대단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충동성이 높고 맨날 놀고만 싶은 아이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제 놀기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다 부딪혀 살다 보면 다 처지게 마련이죠. 진짜 방목. 그럼 진짜 방목형 감당할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봤을 때 믿음이 아니라 귀찮으신 것 같은데. 요즘 굉장히 떠오르고 있어요. 떠오르는 교육법인데 가정 교육의 신 학부모 스타의 교육법 3위 홈스쿨링. 근데 홈스쿨링이 뭐예요? 홈스쿨링이라는 것은 가정학습이라는 거고요. 재택학습이죠. 집에서 부모가 교육자가 되어서 아이들 수업을 진행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될까? 아이들하고 어떤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할 것인지, 어느 만큼 그것을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아이들하고 대화법.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정민군 같은 경우에는 신혜라 씨가 아이의 평생에 1년 정도는 나랑 같이 공부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왜냐하면 아이가 크면 클수록 자기랑 대화할 시간이 없고 아이가 혼자 큰다는 생각이 들어서 1년 동안 엄마랑 같이 공부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시간표를 짜서 공부를 하는데 서로 뭘 할 건지 리스트를 같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만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정민이가 이거 할 동안 엄마는 그럼 수영을 열심히 할게. 그래서 둘이 같이 어느 정도 성취를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홈스쿨링에 정말 모든 가족이 다 참여를 해서 아이의 성취를 다 같이 지켜보는 걸로 했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정민이가 검정고시를 아주 무난히 통과를 하고 사교육 포인트를 자라나고 따님이 선택하신 교육법은 뭔가요? 저는 홈스쿨링. 홈스쿨링? 네. 아, 이제 집에- 사교육만 포기하는 것도 안 된다. 공교육도 포기해버려야 된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일단은 자녀들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부를 잘해서 행복하다고 하면 당연히 네. 고급 사교육형이라도 네.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집에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지내면서 가족애가 뭔지 우리나라 가정교육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가르치는 게 더 사교육 이런 것보다는 유대관계나 아니면은 부모의 경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성격 향상이나 이런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지나친 이제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이제 학교 폭력이 조폭 수준으로 올라가 버리는 이 세상에 아이들을 이제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또 장점이고요. 학교에서 애들이 왕따를 다니거나 실제로 학원 폭력 때문에 홈스쿨링을 시키는 학부모도 있나요? 학교 적응도가 문제가 돼서 아이들이 이제 홈스쿨링을 스스로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아예 내가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도망가듯이 회피를 하고 홈스쿨링을 한다면 그 아이는 오랫동안 심리적인 타격을 받고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사건들이 유사하게 나타났을 때는 또 피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사건들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그 다음 사건에서 아이들이 상황 심리 판단을 좀 잘 할 수는 있습니다. 예상되는 단점. 사회 부적응? 사회 부적응. 친구 교우 관계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해질 수 있겠죠. 아무래도 학교를 안 가니까 되게 사회성이 부족해지겠죠. 홈스쿨링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사회성이에요. 아이가 다른 외적인 또래에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는 거 유념하셔야죠. 사실 처음에 차인표 씨는 좀 걱정을 하셨대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신혜라 씨랑 정민군이 둘이 책도 냈거든요. 그 책이 뭐냐면 해외에서 온 서적을 번역한 책이에요. 아, 이 1년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신혜라 씨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었던 가능한 거. 일이죠. 네. 다시 한번 차인표 씨 참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저희 아내가 하라고 해서 그냥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었더니 이렇게 큰 산까지 받게 됐습니다. 가정 교육의 신 학부모 스타의 교육법 2위 소속형. 좋은 아빠 엄마 스타 단골 1위 션 정혜영 부부.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족이 주는 소속감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사실 남들이 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소속형이야. 소속형이요. 저도 소속형이에요. 가족끼리 뭔가 유대감 이런 게 더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가족의 그 중요성을 먼저 알려주는
저희 가족이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수석형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가족은 되게 행복하니까 수석형을 했어요. 진짜로 행복 지수가 되게 높아 보이세요. 워낙 다양한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현 씨가 뭐 어려운 분들 돕는 활동도 많이 하시고 뭐 마라톤도 하시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보면 이 자리마다 아이들을 다 데리고 다니세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얘기가 옷을 맞아요. 네. 다 똑같이 입고 너무 예쁘잖아요. 그 온 가족 다 일체감을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이게 참 예쁘고 좋긴 한데 이게 몇 살 때까지 과연 계속 될 것인가. 이 아이들이 반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춘기가 올 수도 있고요. 예. 아이들이 크면 반항할 것 같아요. 자녀들이 구속받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구속이 심해요. 저희 엄마 아빠가 그래서 되게 구속이 심해요. 네. 좋은데요. 아이들이 이제 발달하면서는 애들이 짜증낼 수 있어요. 사춘기가 되면서 놀이할 때는 부모보다 친구를 선택을 하잖아요. 오히려 이제는 패밀리룩을 챙겨요. 그래서 하은이를 먼저 뭔가를 입히면은 아빠도 똑같은 거 입으라고 막 그래요. 어렸을 때는 사실 통제 속에 사는 거죠. 아이들은 그 통제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이제 사춘기 전후로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 그럴 때는 너무 통제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자유를 놔두고 소속보다는 사랑감 이런 게 더 맞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시현 씨, 소속감의 기본은 사랑이라는 것 당연히 아시죠? 가정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컸나? 저기 시현 씨, 아이들을 이렇게 예쁘게 키우는 진짜 비결은 뭐예요? 우리 생활이 모델이니까요. 대망의 1위 발표에 앞서 스타 아빠들의 자녀 교육법을 엿볼 수 있는 주말 예능 대세 아빠 어디가 출연진 중 아동 심리 전문가들이 뽑은 최고의 아빠는 어디까지나 그 아빠 어디가의 방송 속의 모습만 보고 판단했을 때 좋은 교육 모습이다라고 생각되는 1, 2, 3위를 정해주신다면? 정말 고민했는데 김성주 씨. 김성주 씨. 예. 성동일 씨. 성동일 씨요? 예. 가부장적인 아빠긴 하지만 아이들 상당히 포근하고 교육적인 부분들로 중심을 잡아주고 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 형태들도 상당히 또 좋은 방법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항상 봐요, 애를 항상. 이러한 관심이 많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빠들이 가져야 될 너무나 필요한 덕목이니까요. 공동 3위 성동일, 김성주. 저는 이종혁 씨. 종혁 씨. 종혁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자유분방하게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데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면이 상당히 좋고요. 아이가 좀 창의적이고 엉뚱한 행동하는 부분들을 만약 성동일 씨가 아빠였다면 야, 이거에 되게 해서 기를 팍 죽였을 텐데 그런 부분에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게 2위 이종혁. 독보적인 1위 1등 아빠. 아빠 어디 갔어? 최고의 아빠는? 1위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윤민수 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아이에 대한 애정도도 많고 그리고 아들과 같이 뭔가를 끌어나가려고 하는 교육 형태들도 좀 많고 놀이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에서 탁월함을 보인다. 저렇게 놀 수 있는 아빠들이 별로 없어요.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점프를 뛰러 갈 때 점프 뛰러 가는구나 제가 멈추잖아. 근데 김연아 선수는 그냥 하면서 뛴단 말이야. 근데 우리 윤민수 선수가 놀이에서 윤민수 선수래. 윤민수 씨가 아들 키우는 선수군요. 야, 얼마나 잘 키우는 선수가 붙었어. 1위 자녀 교육의 김연아, 윤민수 선수. 사실 후는 아빠를 좋아하는 만큼 지아도 좋아하는데 야, 요즘 애들 빨라. 자녀들의 이성에 대한 관심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사람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성에 대한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도 그러하고요. 요 또래 아이들 간에는 놀랍게 애정 고백도 하고요. 때로는 뽀뽀도 하고요. 네.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고요. 이게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측면이고 요맘때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궁금증 폭발! 최근 그림 공부를 핑계로 밤늦게까지 지아 곁을 떠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 준수. 후, 준수, 지아! 이것은 비운의 삼각관계! 윤우처럼 이렇게 적극적인 친구들은 우리 지아 막 이러면서 옆집에 내가 맡겨놓은 거 찾듯이 그렇게 찾아가잖아요. 근데 반면 준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고 감정적으로 삼각구도가 형성이 되긴 했지만 준수는 장기전에 능한 아이입니다. 길게 본다면 준수가 이길 수도 있어요. 네. 다만 준수가 그런 행동을 보일 때 부모들은 생각해야죠. 나는 용기를 낸 건데 지아는 그만큼 반응해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혹시 이 아이가 속상하진 않는지. 근데 준수 아버님이
이 아이의 마음을 헤아릴 만큼 디테일하지 못한 분이라 아버지의 매력이 곧 아들의 매력이 될 겁니다. 네. 지금 잠재되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애랑 그냥 나이만 차이 나는 약간 좀 약간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좀 철부지 아빠? 정말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삼촌 눈엔 너희들은 아직 어리단다. 사이좋게 지내렴. 본론으로 돌아와서 가정교육의 신 학부모 스타일 교육법 대망의 1위를 공개한다. 친구형 골랐습니다. 친구형? 예. 친구형 고르신 이유는?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키웠거든요. 저를. 저희 집이 엄해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게 좋아가지고 친구형을 택했죠. 여자친구랑 멀리 놀러 갔던 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셨어요? 그건 아니 저희 집은 엄하니까. 가정교육의 신 학부모 스타일 교육법 1위 친구형.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고 고민 상담도 들어줄 수 있고 친구처럼 지내면 의사소통도 잘 되고 좋을 것 같아요. 더 편하고 고민 같은 거 이제 친구들보다는 더 부모님 더 찾게 되고. 외모만 보면 군기형 아빠일 것 같은 조재현. 하지만 그는 연예계 대표 친구형 아빠였다. 미래에 대해 아빠와 친구처럼 대화를 자주 한 결과 아빠의 응원과 조언에 힘입어 첫째 훈남 아들은 쇼트트랙 선수로, 둘째 훈녀딸은 미국에서 연기 공부를 하며 꿈을 펼치고 있다는데 과연 친구형 아빠 100% 장점만 있을까? 조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스케이트 선수로 되게 유명해요. 자기도 워낙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제일 잘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아들이 스케이트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해봐라. 그래야지 네가 그 분야에서 승부가 난다라고 해서 그 길을 지원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가 한번 선택해서 한번 해봐라 라고 최종 선택을 아이들한테 줬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선택을 아이들에게만 맡긴 것은 아니었다. 함께 고민하고 살펴보되 아이들의 선택을 무작정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것. 반대는 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 길이 너무나 어려운 길이에요, 둘 다. 그렇죠. 쇼트트랙 선수도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 연기자의 길도 굉장히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더 준비를 해야 되지만 또 안 됐을 경우에 자기 인생을 또 다른 방향으로 펼칠 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 배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이 똑같이 배우를 하겠다고 하면 좀 반대하거나 말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들과 마찬가지로 딸도 그게 연기든 운동이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맞다라고 하셔서 뭐 특별히 막 캐스팅을 해주거나 지원을 해주진 않지만 그걸 잘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많이 도와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버릇이 없어지네요. 너무 친구처럼 하니까 또 막 대하게 되고. 단점은 이제 너무 친하게 되면 이제 도를 지나치죠. 어른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좀 어른을 어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만만하게 본다. 아이 스스로가 존대어를 쓰면서 아빠랑 충분히 친해질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존대어를 안 쓰고 친구처럼 대하는 느낌. 존대어를 쓰면서 친구와 대하는 느낌들은 사뭇 틀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가면서 친구화가 만들어진다면 상당히 좋은 그런 관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부모에 대한 존경과 예의가 바탕이 된 친구형 교육법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의견. 아이들의 선택을 함께 고민해주고 응원해주는 멋진 아빠 조재현. 이것이 바로 대망의 1위를 차지한 친구형 아빠의 표본. 전문가로서 부모님으로서 가장 좋은 교육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울 효과 교육법. 거울을 보면 어때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 자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거울을 봤을 때의 기분 좋은 행동들을 아이에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먼저 내면적으로 좀 다듬어지면 아이의 교육은 저희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교육에서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그렇죠. 똑같이 적용되네요. 그럼요. 나를 알고 애를 알면 성공하는군요. 그럼요. 100% 성공합니다. 가장 올바른 자녀 교육법은 부모가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칩니다. 궁금타 앞부분을 못 보셨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세요. 검색창에 궁금타 편성표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성표가 쫙 뜹니다. 여러분들은 몇 회인지 확인하고 다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궁금타는 227회입니다.